2024년 새해 국내 증시는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2600선이 또다시 무너졌는데요. 연초에 증시가 상승한다는 1월 효과,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잠시 후 1월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8만 전자 탈환을 노렸던 삼성전자 주가가 미국 기술주의 조정으로 7만 원대 중반으로 재차 밀렸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8만을 넘어 10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두껍게 쌓인 매물대를 뚫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자세한 주가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첫 발을 잘 내딛는 게 중요하죠. 주식시장 역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잠시 후 투자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줄 파이브스타의 핵심주는 물론 명쾌한 투자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올해 코스피로의 이동을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첫 주자는 이제 포스코 DX로 이번 주 이전 상장을 마쳤죠. 지난 연말 기대감 속에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또 재료 소멸로 인식된 걸까요? 주가는 또 하락세를 나타냈어요. 네, 원래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오는 날부터 문매를 좀 맞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케이스들 때문인데 사실 그 전에 보면 이전 상장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수치 있거든요. 네. 그 수치만큼 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DX는 사실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그중에서 사업 구조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쪽이 한 55%의 그 매출을 담당하는데 이번 실적에서 매출 3분기 합산을 해보니까 한 1조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964억 원. 근데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보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나 아직도 주도주에서는 탈락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익 부분만큼만 좀 조정을 받는 것이지 결국은 또다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1월 3일 날 상장되자마자 바로 90만 주하고 13만 주를 매도를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12월 말에 크게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부터는 패턴을 잘 보시면 다시 매수할 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이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잘 보셔서 6만 원 선 전후부터 5만 5천 원 선 사이 여기는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재매수를 하면 또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그런 케이스로 보여지고 향후에 다시 8만 원과 돌파도 진행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호된 신고식을 치른 포스코 DX 다음으로 이제 LNF, HLB 등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역시 상장 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낸 만큼 남은 종목 역시 또 비슷한 행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NF와 HLB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이외에 지난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 SK오션플랜트, BH,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는데요. 이들 세 개 종목도 모두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전 상장 전에는 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전 상장 후에는 큰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긴 조정 후에는 다시 본래의 주가 가치대로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던 상장사들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이제 그 빈자리를 나머지 상장사들이 채우게 될 텐데 앞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새로운 코스닥 우등생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시장 주목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가 앞당겨지고 주요 지수에서 편출입이 진행되면 일단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 대금 확대 등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새롭게 진입할 만한 종목들의 후보군들을 살펴보면 JYP엔터, 그리고 HPSP,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등이 지금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또 높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지수 코스닥 150에서는 포스코 DX가 빠지고 이 자리를 TMC가 채우게 됩니다. 이에 따른 매수 수요도 또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처럼 최근에 관심도가 높았었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대장주들이 이제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는 후보군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장의 관심도 높았는데 주요 지수 그리고 시총 10위권 내에 포함이 된다면 시장의 관심도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을 이끌던 대형주들의 연쇄 이동 이후 그 빈자리를 채울 기대주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작, LNF, 클래시스, JYP 엔터테인먼트 좀 다양한 종목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각자 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LNF 같은 경우들을 보면 최근의 지수 하락과 2차 전지의 추세 하락 이런 와중에도 상승 전환 패턴을 보여줬어요. 12만 8천 원의 저점을 찍었다가 21만 1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는 다 떨어졌는데 얘만 올라왔다. 포스코 DX랑 함께. 그러면 이런 상승에서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4만 원까지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매매에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 합병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급등을 했고 셀트리온도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약까지도 같이 올라왔는데 요번에 급등 현상을 보인 이후 이 급등 현상을 보인 흐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약간 받고 있지만 다시 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이 셀트리온과 또다시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LNF와 셀트리온 제약 이 두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로서 코스피 이전 주요 종목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채워줄 핵심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클래시스요. 네, 저는 클래시스가 시장의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기기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매분기 큰 기복 없이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시총 13위인데요. 시총 10위권 내로 진입한다면 시장의 주목도가 상승하면서 조금 더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요. 후보군에 있는 예.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 주가 상승이 좀 과도했던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는 특히나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 기조에 따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주가 흔들림이 향후에 좀 클 수가 있다는 점 감안을 한다면 JYP 엔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상반기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지난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주가 흐름이 되겠고요. 이후 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 시총이 10위권 내에 쭉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서 재차 다시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출 등 실적 성장세는 지난해부터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엔터 업계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딱히 악재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JYP 엔터를 꼽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